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이번 주 큰 메인 이벤트 두 개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는 일본 금리 결정, 네, BOJ의 일본 금리 결정. 자, 하나는 또 미국 금리 결정. 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본은 금리가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현재 일본 기준금리가 이제 0.5%거든요. 네, 동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다행히 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된 느낌이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방향성은 제가 오전에 올려놨으니까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이제 메인 이벤트인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발표입니다. 20일 새벽 3시에 발표하고 또 30분 뒤인 3시 반부터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 다 잤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 어떻게 나올 거냐. 사실 오늘은 이제 FOMC를 앞둔 그 전날은 원래 이렇게 좀 방향성이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좀 잠잠한데 오늘 이제 방향성 어떻게 나올 거냐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미 동결 예측치가 98%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결은 사실상 이제 거의 확실시 돼가는 분위기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파월의 발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일단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크게 당하고 있죠.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라든지 현재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조정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조정장이요. 2년 만에 최대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침체가 좀 생각보다 빠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트럼프도 이 정권에 들어서기 전에 뭐라 그랬죠? 연준에게 좀 금리 인하를 압박하겠다고 트럼프가 좀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웬걸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 항상 발표하죠. 뭐 예를 들어 PPI, 뭐 CPI, 또 PCE 요런 이제 지표들 이런 지표들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표들이 생각보다 막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패드죠. 미국 연준 패드 애들도 당연히 그럼 우리 금리 인하 당연히 못하지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사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동결 예측을 98%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도 참 의외예요. 이게 의아한 게 저도 이제 미국에 좀 친구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LA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DC 사는 친구도 있고 또 뉴욕 사는 친구도 있고 다 이제 이민 간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인데 실제 제 미국 사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봐요. 너네 요즘에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도 이제 물가가 엄청 올라서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은 또 팀 문화가 있잖아요. 팀 문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식 식당에 가서서 예를 들어 한 세 명이서 뭐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 네,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세 명이서 가도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로. 15만 원. 지금 우리나라도 막 삼겹살 1인분에 막 18,000원, 막 2만 원. 아무 이렇게 해도 뭐 세 명에서 15만 원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팁 포함해서 거의 15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대요. 근데 이제 좀 남자인 친구들은 걔네 또 머리 또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헤어커트가 기본 커트가 또 팁까지 하면 막 5만 원, 7만 원 막 이런다고 합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실업자도 심지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근데 뭐 그렇다고 한들 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저는 그래서 좀 의아해요. 네. 근데 뭐 이제 통계 오류는 좀 있겠죠. 어디든 뭐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의 경제 상황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만 봐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다 이제 꺾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사실 이제 생각보다 침체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머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파월의 발언으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겠죠. 네, 뭐 첫 번째는 일단 뭐 금리 인하 동결한다. 이번에는 동결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속도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점도표, 네, 오늘 이제 점도표도 발표를 하는데 여러 점도표나 또 경기 이제 경기 지표,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뭐 혹은 뭐 고려해 보겠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빅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일단 동결한다. 근데 아직 물가 상승 안 잡혔다. 안 잡혔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 지표 아직 탄탄하다. 뭐 실업자도 없고 실업자도 갈수록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다 올라간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올해도 고려 안 하겠다. 하면 이제 빅숏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저는 당연히 저도 이제 시장 이제 참여자니까 전자 쪽을 바래 봅니다만 그렇다고 또 전자 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무조건 이제 위로만 풀반등이 나오냐? 이건 또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금리 동결하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은 게 뭐가 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있다. 언제부터? 4월 2일부터다. 네, 4월 2일부터 이제 트럼프가 모든 무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관세 뭐 얼마 부과하겠다 하면서도 이제 계속 유예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뤄왔잖아요. 근데 4월 2일에 전체적으로 일시 상호 관세 적용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역 상대국 뭐 예를 들어서 유럽도 있겠고요. 중국 또 이제 캐나다 대표적으로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직접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왜 지금부터 좀 상방을 좀 보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좀 하방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냐면요. 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알겠어. 근데 동결할 것도 어차피 근데 반대로 어차피 인상도 안 할 거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이제 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가는 이제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종식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푸틴이랑 또 한 차례 전화를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또 보도 뉴스가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또 해소가 돼가는 단계. 네,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관세 얘네가 뭐 부과는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이제 모습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 2월 달만 해도 막 관세 부과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뭐 나스닥도 막 하루 만에 막 3%막 4% 이렇게 막 밀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4월 2일 날에 이제 모든 무역국 상대로 이제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스닥 방어가 그렇게 꽤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내성이 충분히 생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물론 파월의 오늘 발언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지금 뭐 어느 방향이다 절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뭐 결론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라고 예측이 된다. 네.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 네. 라고 저는 이제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오늘 밤을 새서라도 앞으로의 또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분석 자료 또 오늘 만들어서 내일 개인 소통 채널에 먼저 올려드릴 거고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보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로 방향성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채널 무료로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위에 번호로 방향성이라고만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말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